전 세계의 모든 예술품을 가지고 싶었나 보다. 무려 500만 점이 넘는 예술품들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술작품, 예술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가 유럽까지 건너가서 미술작품들을 본 것과 같이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던 나치의 히틀러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을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 세계적 걸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유럽은 건물들 하나하나가 예술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수많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명 화가, 건축가, 조각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유럽에는 세계 3대 박물관이 모두 위치하고 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교황국의 바티칸 박물관, 영국 런던의 영국 박물관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위 3개 박물관을 모두 방문했다. 유럽의 예술품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첫째, 대리석 조각상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깎아놓은 큰 대리석 조각상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는다. 둘째,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건축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교회에 쏟아부은 금장식을 보고 있자면 수많은 생각이 교차함을 느낄 수 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떠오르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고열을 빨았을까. 카톨릭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예술품에 혼신을 다하는 유럽인들의 자세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예술품 앞에 가격과 돈이라는 액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선뜻 인간으로서 제작 불가능할 듯한 작품들을 남겼다라는 것이다. 특히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에 몇 명이 작업에 투입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을지도 가늠이 되지 않는다. 그저 인간의 집념에 박수를 보낼 뿐이다. 영화 모뉴먼츠맨을 새해 첫날에 우연히 감상하게 되었다. 모뉴먼츠라는 의미는 영화를 보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 뜻을 알아보았다. 사실은 영화의 등장인물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감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조지 클루니와 맷 데이먼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흥미를 끌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그들은 특수한 임무를 맡고 전쟁터로 이동한다. 전쟁 경험이 전무한 예술가, 건축가, 예술품 감정가들이 전쟁터로 가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화를 보고 있자면 분노와 쾌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히틀러는 세계사에 나올 만한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다. 어떤 이유로든 히틀러의 만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살과 고문, 학대는 시대를 막론하고 잔인한 것이다. 히틀러는 전쟁이 막바지로 흘러가는 1944년부터 예술품과 미술품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모든 예술품을 가지고 싶었나 보다. 무려 500만 점이 넘는 예술품들이다. 믿어지는가? 500만 점.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 두고 보려 했던 것일까?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보여주기는 한다. 히틀러의 고향 오스트리아에 전대미문 규모의 박물관을 지으려고 한다. 그곳에 전부 때려박아도 전시하기 힘들었을 법한 규모이긴 하다. 그의 예술품에 대한 사랑과 집착 그리고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히틀러는 실제로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그곳에서 미술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며 오스트리아 미술계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다. 언론과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뉴먼츠맨을 소개하고 있다. 전쟁의 포탄 속 문화재 파괴와 약탈을 막아선 기념물 전담반 모뉴먼츠맨. 사실 미국 연합군이 모뉴먼츠맨을 만들었다면 그때 당시에 동쪽에서 히틀러를 압박하고 있던 러시아 쪽도 이런 예술품과 기념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트로피 부대라는 것을 창설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림, 조각, 개인 소작품들을 독일의 광산 곳곳에 비밀리에 숨기기 시작한다. 전쟁을 통해 유럽 대륙 전체에서 갈취한 예술품의 수는 엄청났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에 가봤다면 내 말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아닌 것이다. 왜 히틀러가 광산을 선택했는지는 이유는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시대상으로 보건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조사 과정에 발견되었던 인상적인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으로는 총 3개였다. 첫째는 100톤에 달하는 금괴다. 궁금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한 돈당 얼마인지 검색을 해봤다. 가격으로 환산하자면 현재 2021년 1월 2일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한화로 약 66조 원이다. 66조를 독일 알타우세 지역의 소금 광산에 숨겨두었다. 66조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다. 1억이 1000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가 다시 660덩어리가 있는 것이다. 맞나 싶을 정도로 헷갈리기까지 한다. 둘째는 조그마한 사이즈로 분할돼 있던 금 알갱이들이었다. 영화에서는 드럼통 같은 곳에 가득 쌓여있는 금 알갱이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엄숙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빨에서 추출해낸 금인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이 유대인들 학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자가 많다.
그들에게 자본주의는 삶과도 같기 때문이다. 금을 대하는 유대인의 자세 또한 비슷했을 거란 생각도 든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약탈해간 대형 종들이다. 이것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모았는지 영화에서 나오진 않는다. 다만 아리송하면서도 궁금증을 증폭시켰던 것이기도 하다. 추측컨대 이 종을 다시 대규모 무기로 재생산하려고 했었던 것일 것 같다. 구리와 동등은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생산하기 좋았을 듯도 싶다. 미국이 전쟁에서 취하고자 했던 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전쟁에서는 늘 전리품이라는 결과물들이 수반된다. 미국도 그 이득을 취하고자 했을 것이다. 예술품 보호를 말하고 있지만 당시 자료를 보면 금괴를 발견 당시에 미국 정부는 가장 큰 관심을 갖기도 한다. 그러면 그 금은 누구의 소유로 되는 것일까? 미국이 가져가는 것일까? 아니면 각자 주인을 찾아서 되돌려주는 것일까? 예술품의 경우는 영화에서 각 나라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두 손 걷어붙이고 미국이 나선 것이다. 유럽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전쟁통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우선순위였을 수 있다. 영화 속에서도 생명과 예술품의 가치에 대해 논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을 위한다면 생명의 희생은 숭고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쟁 마지막에 히틀러는 전쟁에서 패할 것을 직감한다.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서쪽에서는 영국, 미국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패배를 모르는 게르만족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은 히틀러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심리적인 압박 또한 굉장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는 총통 명령서를 아래와 같이 내리게 된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예술품을 전량 소각, 파괴 처리하라. 내 시체 또한 소각하여 없애달라. 수많은 예술품들이 회수 도중에 불타고 소각되었지만 미군 연합군의 빠른 움직임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국뽕 영화를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에 딱히 반론하기도 어렵다.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수많은 세계 거장들의 예술품들은 2차 세계대전의 미군 덕분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